안녕하세요. 정치포커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 진행된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자택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를 향해 특검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주 피의자인 김 씨가 자진 귀국해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특검은 현재 김 씨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최휘영 노르유니버스 대표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장관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은 마무리됐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권남용 피의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전임 교수로 복귀해 2학기 강의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재학생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 학교 측은 수강 신청이 예정된 8월 중순까지 관련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강의가 가능한지 판단할 방침이다. 성균관대 홍보팀은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차장이 정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에서 판결이 난 후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이 2학기 강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수강 신청이 예정된 8월 중순까지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강의를 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인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같이 했다.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지난 4월 21일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두 분을 만났을 때 선거가 끝난 후에 한번 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라며 2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덕담이 오갔다. 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 라며 두 언론인들의 참여와 지혜를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한 최혜병 특검팀이 11일 오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힘 의원실 압수수색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임 의원 압수수색은 최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 윤석열 씨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나고 격노하면서 국방부, 대통령실이 해당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소위 VIP 경로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그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했다.
11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오전 최혜병 특검의 임종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항의 성명을 읽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국힘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금요일 저녁을 행복하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식당을 찾아 국민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오겹살 그리고 소주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대통령은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통령 직접 뵙기가 어렵다는 국민의 말에 더 자주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앞에 조금만. 네. 손 좀 보여주세요, 손. 네. 얼른 고기 좀 해요. 오세요. 그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들어가 주세요. 네, 손 좀 보여주세요. 대통령님 헬스고 구호 왔어요. 직능 경제인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입니다. 문상규 총장님이 대통령 안 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먹으려고 했는데 다쳤어요. 전방에 아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다리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사랑합니다. 근무하다가 나왔습니다. 다리에 생산시키는 정리 근무하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무하다가 대통령 오신다 해서 나오셔서 사랑합니다. 네, 대통령님 뒤에 손 한번 보여주세요. 미시면 안 됩니다. 미시면 안 됩니다. 자리 지켜주세요. 가방도 안 하니까 안에 차일 것 같아서 안 하는 자리 이재명 대통령 사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차지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건 남겨야 돼요. 찍어줬어야지. 고맙습니다. 자, 밥 먹읍시다. 뭐까지 만들어주세요. 옆자리. 안쪽에 있습니다. 사장님께 주문해 주세요. 사장님 주문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뭘로 드시나요? 오겹살밖에 없어요. 다른 거 드셔야지. 맛있거든.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맥주를 드릴까요? 사이다? 네. 사이다하고 맥주하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주. 아무거나?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뭐가 없는 사이다? 사이다. 카메라 때문에 부담스러워. 예, 예. 오겹가스. 이거 소면? 자, 넣어요. 네. 보이신 대로 하세요. 여자분이랑 자리 좀 바꾸라고 돼. 이쪽 편은 안 나왔잖아요. 어디 갔다? 어디 갔나? 다리를 바꿔주세요. 강유라. 여기는 소주에 윤식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소맥 먹겠습니다. 소고를 많이 하게 해갖고 왔거든요. 좀 이따가 드시면 네, 거의 한 80%는 한 2분 자,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행복하게.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소주 먹겠습니다. 이 집은 누가 하고 고생을 가장 많이 하는 쓰러졌다는 사람이 있잖아. 일하실 거 하느라고 쓰러졌습니다. 아, 네.
저희 지금 건강합니다. 자, 바로로 쏘매주시고. 쭉 드시오. 네, 알겠습니다. 멍청하지 마. 대통령님 그 국세청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예인이 돼가지고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석열 씨가 이제 구속되고 나서 재구속이 되고 나서 오늘이 첫 번째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는 날이었는데 일단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서 이제 이틀 연속으로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소환에 이제 응하지 않은 건데 박지영 특검보가 오늘 오후 2시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오후 2시는 윤석열 씨가 특검에 나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소환이 예정돼 있었던 시각인데 그때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준 겁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씨를 소환을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이제 알렸고요. 일단 서울구치소를 통해서 특검에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시각이 오전 11시 반 전후한 시간이니까 일단 특검 쪽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받고 나서도 시간이 될 때까지는 이제 기다려봤던 셈인데 윤석열 씨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 팀에서는 일단 사유로 밝혀놓고 있는 건강상의 이유 이게 제대로 실제로 아파서 그런 건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서울구치소 측에다가 출정 조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뭔지 수용자 입소를 할 때 건강검진했었던 내역 그리고 이제 수용자의 관리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게 발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가 확인했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는 발견이 안 됐지만 본인이 뭐 요청한다든지 혹은 뭐 수용자 관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뭔가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된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치소 측에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뭐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이제 윤석열 씨가 본인 몸이 어디 아프다, 그냥 안 좋다, 뭐 일어나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의료 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를 좀 따져보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져봤을 때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곧바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해서 서울구치소에서 끌어내와서 수사 책상에 앉히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내일이나 모레 뭐 추가로 이제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거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뭐 기존에 사실 1차 그 구속을 당했을 때도 공수처나 혹은 검찰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그냥 구치소에 계속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수사 자체를 이제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윤석열 씨에 대한 이제 조사를 못 하고 1차 구속이 이제 마감이 됐던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그냥 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강제 구인 해야겠군요, 이 상태면. 물론 뭐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것이냐, 뭐 본인이 그 나오지 않겠다고 뻗대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쟁점이 있긴 합니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20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 1차 구속 때처럼 뭐 구속 기한을 넘기는 뭐 그때는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구속 기한을 넘겨서 잘못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이제 시간 계산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불구속 단계에서는 소환에 응하다가 구속 단계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그대로 이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 구인 조치도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밝힌 겁니다. 일관된 태도는 있군요. 윤석열 씨 조사받는 입장에서요. 네, 1차 구속 기소 때랑 좀 비슷하게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시간 끌기. 자, 이렇게 좀 버티는 모양새다 보니까요. 국민들은 더욱더 이 윤석열 씨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어제 다시 구속이 된 뒤에 수용 번호를 다시 부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제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 번호가 이제 어제 새로 결정이 됐는데 3,617번이고요. 뭐 박근혜 때는 이제 503번, 이명박 때는 이제 716번이었고. 지난 1차 구속 때는 10번이었는데 3617번으로 이제 새로 부여를 받았다. 그리고 뭐 어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신체 검사 받았고요. 머그샷 촬영했고 그러고 나서 일반 수용동에 있는 2평대의 독방에 수감이 됐습니다. 기존에 구속됐던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 이제 3평대의 독방을 썼는데 지금 이제 구치소가 워낙 과밀 수용 상태이기 때문에 방이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좁은 방으로 이제 배정이 됐고. 일반 수용동 방에는 일단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가 한 대 달려 있는데 바람의 세기가 이제 1단에서 4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다만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제 과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시간에 이제 50분 가동이 되고 이제 10분 자동으로 꺼지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개인 관물대가 있고 TV, 책상 겸 밥상으로 쓸 수 있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제 밥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기와 변기가 배치돼 있고 TV에서는 주로 공영방송들 혹은 뭐 지상파 방송들 KBS 1, SBS, MBC, EBS 1 이렇게 이제 4개 채널의 녹화 방송이나 실시간 생방송을 이제 시청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침대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매트를 깔고 이제 수면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바닥에는 뭐 여름에는 별도의 시설이 없지만 이제 겨울을 위해서 난방용 열선이 좀 깔려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목욕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들도 공용 시설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또 워낙 좀 그 중범죄로 수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수용자들하고 이제 충돌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을 할 거다.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 조사는 안 받고 버티는데 접견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요. 일단 수용 첫날이었던 오늘 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어저께 이제 4차례 접견을 한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오후에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기 전에 변호인들하고 이제 빠르게 접견을 했는데 4번 접견을 했고요.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제 특검팀에 따르면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지금 걱정이 되는 이제 대표적인 수용자이기 때문에 접견 제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한 조치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1차 구속 때처럼 이제 제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한 조건이 추가로 이제 부과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소환 조사에 응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 뒤에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초기에 윤석열 씨가 이제 대응하는 양상으로 봤을 때는 법률 전문가들이 봤을 때 1차 구속 때처럼 가능한 시간을 끈다. 그래서 다양한 법기술을 동원해서 최대한 수사를 방해한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뭐 지난번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속된 상태니까 아마도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걸로 보인다라는 게 지금 가장 높게 점쳐집니다.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된 게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건데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이제 구속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도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게 이중 구속이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구속 취소가 됐었던 같은 사유로 지금 이제 재구속 결정이 이뤄진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지난번 1차 구속됐을 때 구속 기소가 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였기 때문에 그때 뭐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범죄들로 다시 구속을 시킨 거다. 같은 혐의로는 2번 구속시킬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상에 이제 맞지 않는 불법 구속이고 이중 구속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물론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럴 것 같았으면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도 그렇습니다. 않았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이유였던 증거인멸 의혹이 이렇게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려면 윤석열 씨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협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차 소환 조사부터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예. 이렇게 구치소에서는 버티고 있는데 네. 특검들은 지금 전방위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병 특검이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윤석열 씨. 네, 지금 이제 강제 수사로 따지면 순직해병 특검이 가장 좀 이제 출발이 늦습니다. 오늘 일제히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요. 가장 좀 눈길을 끈 곳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씨의 자택입니다. 윤석열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고 오후 12시 33분까지 뭐 그렇게 긴 시간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압수수색에는 이제 윤석열 씨 변호사인 최지우 변호사가 입회를 했었고요. 최지우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밝힌 바에 따르면 그때 당시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당시에는 김건희 씨가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집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씨가 사용했었던 휴대전화를 특검팀에서 확보를 했다라는 게 오늘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압수수색의 성과였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압수수색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추가로 확보가 됐는지를 봐야 될 거고 오늘 눈에 띄는 건 윤석열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다. 물론 뭐 이 휴대전화가 개인 폰이긴 합니다만은 지난해에 특검 논란이 이제 집권 기간 동안에 한창 나올 때 중간에 한번 휴대전화를 바꿨었기 때문에 뭐 깡통폰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료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통화 자료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휴대전화를 바꾼 이후일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는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내란 자체는 지난해 연말에 있었으니까요. 휴대전화를 바꾼 뒤에도 중요한 증거가 이 휴대전화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워낙 법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분들이라서요. 뭐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 보면 무능해가지고 또 완벽히 준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뭐 압수수색을 많이 진행을 했었던 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의자들이 이제 보통은 본인이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에 상당히 좀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수사관들이 가서 샅샅이 뒤지면서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게 되면 생각 못했던 증거 자료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이 수사를 진행을 해봐야 실제 성과가 어떨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당시 집에 있었다 그러는데 뭐 반응 같은 게 좀 구체적으로 전해진 게 아직은 안 나오죠. 아직 이제 보도상으로는 뭐 큰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최혜병 특검, 최혜병 관련된 이제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명현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임종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 중심으로 이제 의원들의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건데 이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방부라든지 해병대 쪽에다가 압박하는 이 실무 업무를 사실상 임종득 의원이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들어온 특검팀을 가로막으면서 즉각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뭐 철수해라라고 이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촉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들한테 일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달라 이렇게 공지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지역구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여의도 쪽에 취재를 해보면 평일에도 그러니까 금요일이 아닌 이제 평상시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많은 숫자가
본회의를 위한 이제 국회에 잘 안 있고 지역구 의원실에 지금 내려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워낙 좀 그 국회 운영 자체가 야당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 지역구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국민의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소집이 잘 안 되고 의원총회를 소집해도 이제 정적수 채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오늘이 특히나 또 금요일이라서 모일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실제로는 한 20여 명 정도가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왔고요. 그리고 뭐 송 위원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번 압수수색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거는 특검의 수사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였는데 임종득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일어난 일이다. 그걸 왜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임종득 의원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해야지. 그래서 근무할 때 썼던 뭐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걸 압수수색을 해야지 왜 용산으로는 안 가고 일로 오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다만 모여 있는 숫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초반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취재하는 동안에는 상당히 좀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오래 막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충돌이 있다가 이제 흩어졌고요. 점심 시간을 전후한 시기에는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밥 먹으러 안 가느냐라고 이제 묻는 국회의원도 있을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오래 막지는 않고 이제 곧 압수수색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송원석 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 거기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전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당사자 그리고 이제 뭐 변호인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서 의원실이 꼭 필요한 것이냐, 뭐 그거는 사실 수사를 진행하는 그리고 이제 영장을 내준 법원만 아는 거라 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명확한 어떤 그 반대 주장이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그 뒤에 서울중앙지법을 이제 방문을 해서 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냐라고 이제 항의하는 뭐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당 의원들로서는요 앞으로가 고민일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텐데 매번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매번 모이고 뭐 이렇게 하진 못할 텐데요.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딱히 대응 방법이란 게 워낙 또 명백한 부분이 많고요. 고민이 있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모인 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의원들의 저항이 생각처럼 강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런 부분들, 그런 그렇습니다. 고민들을 또 읽을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송원석 의원이나 송원석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제 특검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자, TF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고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는 원내 지도부 측에서 밝힌 바로 이제 만장일치로 TF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그 의원총회 분위기를 취재한 보도들을 보면 실제로는 의원들이 그렇게 이제 강한 목소리를 의원총회장에서 냈던 것 같지는 않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TF를 만들자고 할 때도 별다른 뭐 호응의 목소리라든지 뭐 강하게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지는 않았다. 대체로 좀 침묵하는 분위기였다. 좀 유보하면서 좀 지켜보는 뭐 그런 분위기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당내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이제 특검의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고 여러 어떤 그 혐의점들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어디까지 연루돼서 수사를 받게 될지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혀 모르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빚을 쌓아놨다가 나중에 책임져야 될 때 이제 곤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이제 공개적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